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체 없이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좀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결국 6,000선을 이탈을 했고 투자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좀 벌써 제 표정은 별로 좋지 않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테고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 내부적인 요인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를 6,0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주된 소위 말해서 세력이라는 것은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떤 집단 내지는 어떤 조직이 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느냐 보면은 외국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 그렇죠. 다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셌고 네. 그것은 이제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어느 정도 정부를 믿고 조금 많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식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고 내부적으로 주식을 많이 샀는데 증권회사에 가면 지금 계좌를 틀라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앉을 의자가 없어서 네. 복도에 서가지고 서류를 쓴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네. 제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제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물어봅니다. 자기는 주식을 샀다. 뭐 샀냐? 삼성전자를 샀다. 삼성전자에 어떤 모습을 보고 샀냐? 왜 샀냐? 이유가 뭐냐? 논리적으로 나한테 좀 설명해 봐라. 네. 그러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D램과 낸드의 차이를 좀 나한테 설명해 봐라. 이렇게 무슨 꼬치꼬치 묻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생각 없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런 타격을 받을 때 이유 없이 명분 없이 무서워서 주식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왜 또 밈 주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50%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 50% 빠지는 미국에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펀드멘탈하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너무 커진 이유는 개인들이 소위 말해서 조금 공포에 휩싸여서 주식을 던지면 네. 5% 빠질 게 10%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급격히 올랐으니까 급격히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외부적인 요인은 뭐 간단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가 됐다고 여겨지고 있고 네. 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봉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뉴스에 의하면 뭐 상선이 유조선이 한 10개가 폭파가 됐다.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전부 다 봉쇄했고 우리 컨트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유가가
사실은 유가가 한 10불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0불에서 70불이 가고 70불에서 80불이 가고 80불에서 90불이 간다면 우리나라 GDP는 계산상 한 0.3%포인트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물론 우리가 기름 재고가 한 206일인가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급격히 올라온 시장에 이런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것은 네. 주가를 이 정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긴 요소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펀드멘탈하기만 보면 심리적인 요인을 완전히 차치하고 나서 펀드멘탈하기만 보면 확실하게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내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이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넘기기도 했는데 이 정도 환율이면 좀 시장에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중동 리스크에 따른 단기적인 변수로 좀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환율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인 큰 이슈가 있었을 때 네.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에 정치적인 큰 이슈가 있었을 때의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과 지금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거,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 과거에는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환율은 1,480원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온전히 달러 강세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약세로 만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1,400원, 1,430원에서 1,500원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환율의 움직임과 지금의 환율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하면 뭐 양질의 고수로 몸을 숨겨라, 뭐 이런 영어의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Fly to quality라는 말이 있는데 네. 환율도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은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지 과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 원화 약세 내지는 달러 강세는 좀 일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네. 우리나라의 신용 상태, 여러 가지 금융 구조적인 측면이 나빠지고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단 1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한 주였고 또 하락세가 연이어 이어졌는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이른바 증앙펀드의 가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대응이 실제로 좀 우리 시장에 하단을 실제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우리 MC께서 네. 제가 어떤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실제로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도 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무슨 뭐 그 증안 펀드가 들어오고 이런 건 뭐 사실 의미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 시장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이지만 수요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면
그때가 5,050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예, 빠졌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2개월 향후 12개월 PER이 그때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8까지 빠졌습니다. 8.06까지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런데 PER이 8배였는데 네. 이 8배라는 것은 금융 위기 빼고는 보지 못한 PER이에요. 이런 PER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과거에 무슨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럴 때는 한 7배까지도 빠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장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8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추정치하고 SK하이닉스의 추정치가 지금 시장 PER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조금 낮을 수 있고 네. 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좀 낮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 네. 순이익에 대한 추정치. 지금 해외 IB들, 예를 들어서 머커리, 노무라, 시티,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뭐 이런 친구들의 추정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낮은 추정치로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PER이 8배뿐이 안 돼요. 여전히 그럼 낮은 상태라는 낮은 거죠. 정도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소부장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방산이든 아니면은 금융이든 뭐 KBG든 신한지주든 간에 네.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PER이 8배뿐이 안 된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프론티어 마켓도 아니고 저기 동남아시아의 조금 우리보다 좀 덜 발전된 나라의 시장도 아니고 거의 선진국에 포함될까 말까 한 전 세계 반도체를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의 PER이 8배다? 그러면 펀더멘탈하게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스트롱 바이, 소위 말해서 강력 매수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근데 야 이거 사야 되나? 하루에 10%씩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과연 펀더멘탈하게 가치가 얼마로 평가돼 있고 주가는 떨어지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분이 아니면 MC께서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PER이 8배야. 아니, PER이 8배가 아니죠. 시장이 8배인데 삼성전자는 뭐 5배야. 그러면 더 떨어지면 4배인데 이게 거기까지 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밸류를 알면 자기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5배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저기 시클리클한 종목, 소위 말해서 사이클을 타는 종목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 판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긴 있지만 네. 지속적으로 EPS 주당 순이익이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해지고 있고 네. 7월 달에 뭐 외환 또 환전 기능도 24시간 돌아가서 MSCI 디벨롭 마켓에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AI 시대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정도로 빠졌다? 이것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나? 아니면 앞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나? 이런 다운사이드와 업사이드를 잘 구분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밤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10%씩 빠지는 날도 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시청자분들께서 금융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또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사실 좀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10%씩 빠지면 이거 혹시 우리나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은 환율도 1,500원이고 그런데 이거 옛날 같이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파산 확률을 재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오. 우리나라가 파산할 수 있느냐? 뭐 어떤 나라든 파산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데는 뭐 몇 번 파산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크레딧 디폴트 수업이라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오.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요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아요. 근데 지난 2008년에는 이게 프리미엄이 600bp였어요. 600. 그러니까 6% 높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대략 한 20bp대 초반입니다. 20bp, 0.2%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부도 위험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 예,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CDS 프리미엄 차트 나오죠.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네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저기 왼쪽에 조금 높은 건 그것 때문이고요. 아. 지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네. 있죠. 요게 우리나라의 부도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냐면요. 약 0.3%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안정권이라고 안정권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에는 600bp 이상까지 급등한 적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낮게 내려가서 17.5bp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와서 25bp 정도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 금융적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1도 없는 거예요, 저 정도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슨 어떤 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금융위기적인 무슨 리스크의 요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네.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만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지수가 급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급하게 많이 올라와서 조금 뭐 하락세도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아무래도 빠르게 올랐으니까 그만큼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너무 좀 심플하고 단순한 답변인 것 같은데 또 자세하게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하다. 제가 원래 좀 단순합니다. 그런데 강세장에서는요, 이 상승도 강하지만 조정이 나오면 조정도 강해요. 이게 빈번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부적인 요인 분명히 있어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우리가 기름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의 경제 타격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런 심리적인 게 지수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지수에 반영이 되는데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깊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조정이 잘 나와요. 강세장에서도. 근데 과거에 보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 20% 빠졌잖아요. 네. 도합. 과거에 보면 한 15%에서 23%의 조정이 항상 있어 왔어요. 강세장에서도. 예. 근데 20% 빠졌으니까 네. 조금 뭐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또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게 많이 오르면 조종하는 폭도 조금 깊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이게 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굉장히 조금 길어진다, 우리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가면. 네, 이러면은 지수도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시죠? 금방 까먹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벌써 4년 됐어요. 그런가요? 네. 그거 한두 달 만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 그거 뭐 처리 못할까? 이래.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란과의 뭐라 그럴까요?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전쟁도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우리나라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만큼 빠지는 것은 마음이 안타깝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상 말이 안 되고, 네. 그 밸류에이션상 말이 안 되는 건 펀더멘털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서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주식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PER이 뭐 6배까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워낙 그동안 또 강세장이었던 만큼 조정도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섹터가 가장 좀 버텨줄 것인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실 때 현재 시장에서 좀 어떤 섹터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떤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사실은 좀 단순한 답변인데 지금 가장 전망이 밝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좀 작고, 그다음에 소위 실적의 가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분명히 저 정도 실적은 나올 거야.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뿐이 없어. 라는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곳은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뻔한 답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반도체인가요?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일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전부 이런 반도체 종목을 좀 노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전쟁이 나서 그 유가 관련된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상한가 가고, 뭐 정유 업체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방산업체 또 반짝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만큼 마음이 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한 두세 달이 지나서 반도체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는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다. 이제는 올 만큼 왔다. 그러면 제가 그때 또 이제는 뭐 예전만큼 그렇게 업사이드가 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사실은 그거 외에 좀 별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전히 좀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 중에 대표님이나 특수 관계인 또는 유료 회원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있다니까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 삼성전자 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할 업종과 공부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